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밀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유럽과 미국이 조금 이제 주춤한 사이에 지금 중국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AIIB와 관련된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외에도 중국 기업들의 실적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런 부분 저희가 이번 시간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서동수 대리가 준비한 이슈들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텐센트의 도약입니다. 자, 전 세계 모바일 플랫폼 시장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썩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바로 텐센트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페이스북하고 텐센트 이외에는 모바일 플랫폼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급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알리바바가 3월 달에 이제 보호예술 물량들이 좀 락업 물량들이 좀 시장에 출회가 되면서 이러한 우려가 상당히 좀 가장 커졌던 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것 때문에 좀 전 세계 SNS 관련된 모바일 플랫폼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곤두박질 치는 결과를 좀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리고 알리바바라든가 중국의 텐센트가 MSCI EM 지수에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묻지마 매도가 국내 증시에서도 나왔었죠. 그리고 네이버랑 다음이라든가 주가 조정이 상당히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 이 코너를 진행을 하면서 중국 관련돼서는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지만 다음은 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천을 드리고 한 20, 30% 정도, 한 20%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팔로우업을 이제 해드려야 되는 지금 시점이 딱 온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스북, 텐센트 이런 얘기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페이스북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거의 시총 10위권, 뉴욕 증시에서 다시 한번 또 새로운 기록을 쓰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모바일 결제도 있겠고요.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클 것 같고요. 지금 모바일 플랫폼 하면 지금 외신들 반응 어느 쪽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 그 외신들은 결국에는 플랫폼의 가치라는 건 무엇이냐면 사용자들이 돈을 내느냐 마느냐 이것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머니타이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머니타이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주가가 계속 좋아지는 모습들, 페이스북이라든가 텐센트 계속 좀 주가가 괜찮았었고요. 하지만 나머지들은 굉장히 좋지 않았었죠. 머니타이징 속도가 너무 느리다. 국내 같은 경우는 다음은 한 75%, 페이스북의 75% 정도 수준,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예 한 38%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페이스북 대비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인데,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텐센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까지 많은 성장을 해왔고, 사실 게임 수수료, 요거를 가지고 이제 성장을 좀 급격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성장의 한계에 조금 부딪힌 부분이 있다. 게임 수수료가 2분기 연속으로 지금 성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 4분기에 게임 수수료가 한 29억 위안, 우리나라 돈 한 5,500억 정도 되는데 그 전 분기에는 또 30억 위안으로 약간 좀 더 높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페이스북을 이제 매출 같은 경우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모바일 광고 쪽에서 얻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타임라인 이렇게 페이스북 다 하다 보면은 이제 광고 배너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로만 한 12조 정도 매출을 올렸었거든요. 수익을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위챗, 그러니까 텐센트의 위챗이 이제 그 SNS 기능을 추가하면서 페이스북의 타임라인을 똑같이 따라한 모멘트라는 것을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이제 광고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이 가져가는 성장 그 구조를 똑같이 한번 가져가 보겠다라는 것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네. 굉장히 좀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움직임, 사실상 굉장히 좀 팽창되어 있지 않나 싶었었는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좀 전략들이 구사가 되고 있는 모습 나타납니다.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지금 현재 글로벌 업체 중에서 텐센트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 업사이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나머지 업체들이 지금 그런 회사들도 모두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됐다가는 우리 돈도 못 벌고 이러다가 주가도 곤두박질 치고 사세가 늘어나는 것도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네이버라든가 다음 같은 경우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움직임이 많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2분기 실적, 1분기 실적이 나올 시점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또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 페이스북 같은 섹터로 묶어가지고 전체 이제 글로벌 SNS 업체들의 주가 반등이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카카오와 네이버. 안 그래도 뭐 최근에 좀 그런 흐름이 조금씩 이제 보이고 있어요. 좀, 이 두 개 이제 국내 어떻게 보면 이제 양대 좀 플랫폼 업체인데 서서히 좀 주가 상승 그리고, 아무래도 좀 외국인들의 매수세들도 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뭐 매수세로 들어가도 괜찮은 관점이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의 좀 추이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지켜보면서 팔로우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저희 다음 이슈 또 이어서 중국에 관련된 또 다른 이슈입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중국 증시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국 상해 증시는 뭐 여러 가지 글쎄요. 외신 기사들은 중국에 대해서 그다지 좀 좋은 평을 안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상승세고 최근 2주간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신들 기사들은 요즘 들어서는 아예 그 중국 증시 상승을 아예 인정하기도 싫은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잘 알지도 못하면 잘 일단 공부가 안 돼 있고 중국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으면 아예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끔씩 내는 게 이제 배드 코멘트만 내고 국내 언론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뭐 중국의 AIB를 뭐 만드는데 저는 분명히 1대1로 전략하고 분명히 맞닿아 있는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예. 앞으로 업사이드가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무슨 뭐 배드뱅크라느니 뭐 중국 증시가 세계의 유동성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후광퉁 지금 그 외국인 소진 한도 자체도 10%도 지금 넘을까 말까 하는 수준인데 무슨 세계 유동성을 지금 뭐 끌어들이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제가 중국 증시에 대해서 한번 분명히 이제 지금 진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작년에 52% 오르고 올해 14% 올랐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1월 달에 보고 일봉 한번 보실까요? 1월 달부터 해서 사실 한 10% 정도의 조정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3,300선에서 3,000선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바로 20% 정도 3,600선으로 올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지금 지수 차트가 맞을까 할 정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다음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죠. 다음 그림 보시면 전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좀 상승세를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전 산업에 지금 모멘텀이 많이 뻗쳐져 있고 특히나 1대1로 전략과 그 양회로 있어서 1대1로 전략이 좀 크게 부각이 되면서 자본재라든가 소재 이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에너지라든가 금융 쪽으로도 지속해서 한 2주 정도 연속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 대주거래 비율, 그러니까 신용융자라든가 이런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투자들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근데 증시가 오를 때는 원래 융자가 항상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거래 회전율도 지수의 상승과 함께 똑같이 상당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 지금 물론 좋고 중장기적으로 좋지만 여기서 제가 진단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전체적으로 뭐 거래량도 지금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좀 양회 이후에 좀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중국 증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 글로벌 마켓 리더에서 중국 이야기를 처음부터 짚어드렸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가지고 가셨다면 좋은 좀 수익을 보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네. 외신 쪽에서 진짜 말씀대로 비관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간단 말이죠. 처음에 저희가 점검을 해주셨을 때 1대1로 전략 그리고 양의 모멘텀과 더불어서 올해는 더 판이 커질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진단 추가적으로 좀 더 해주시죠. 상당히 좀 속도가 빠른 것은 사실입니다. 6월달 MSCI EM 지수로 편입되기 이전까지 상당히 4월달, 5월달 중국 증시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중국 거래소에서도 뭐 발표를 했지만 이성적인 수준으로 올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예전에는 사실 3,300 갈 때에는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다. 그래서 좀 경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스탠스가 바뀐 거 보니까 확실히 이 정책 모멘텀을 시장에서 크게 받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항상 이 중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에서는 좀 수익을 실현을 하고 좀 줄여가는
근데 지금 당장 줄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신호가 나오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좀 상해 지수가 맨날 올라가던 지수들이 갑자기 3% 올랐던 게 마이너스로 끝난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마이너스 1%에서 시작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중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정리를 하시라. 타이거 합성 차이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50%가 넘는 수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하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어닝 시즌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이제 평안은행, 그리고 포동발, 이게 저축은행인가? 예, 아무튼, 이 은행이 상당히 실적이 예상치에 상당히 크게 넘어섰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고, 1237개 상장 기업 중에서 793개의 기업들이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인민은행에서 최근에 여갈피를 3.75%에서 3.65%로 1% 낮추면서 롤오버를 시키고 뭐 이렇게 발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중에다 유동성을 더 공급을 하겠다. 제가 기억하기에 3,500억 위안을 8,500억 위안으로 다시 한번 재발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긴급하게 지금 수혈하고 있는 모습들. 그 한머니들이 좀 중국에서 나가는 부분들을 조금 견제하기 위한 이러한 좀 강력한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림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오늘 HSBC에서 이제 PMI 지수가 중국 PMI 지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뭐 50.3에서 50.6 정도를 지금 다 모두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전월보다는 약간 좀 떨어져 있어서 기대치가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렇게 고가를 치고 가고 있는 증시는 작은 악재에도 크게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리지만 타이거 합성 차이나 그 차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일봉 타이거 합성 차이나 A 레버리지 같은 경우 저는 1월 달하고 12월 달에 보십시오. 장대 음봉 그리고 윗꼬리를 크게 달았던 이런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센치 때문에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런 거래소에서 발표를 하는 걸로 이렇게 크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저게 거의 10% 가까운 거거든요. 지수 투자를 해서 10% 가까운 하락을 하는 것은 솔직히 굉장히 좀 무서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일단은 가지고 계시고 단기적으로 지금 투자하는 것도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배트를 짧게 그리고 만약에 조금 이상하고 마이너스 내는 그런 게 있다, 그 조짐이 보인다 한다면 빠르게 손절 라인을 형성시켜서 바로 나오시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유를 해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언제든지 들어가도 좋다. 그렇지만 좀 조정이 돼서 내가 들어가서 1개월, 2개월 동안 맨날 이렇게 물려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다 보다는 좋은 자리에 들어가자마자 플러스 5%, 10%로 시작해서 1년, 10년을 바라보면서 투자하시기를 제가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참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래요. 항상 이렇게 뭔가 잘 나갈 때 좀 불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그만 어떤 악재가 있으면은 거기에 좀 바로 주춤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조심스러운 부분은 최근에 분명히 있다.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한번 나온다면은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시장의 투자의 적기다. 이렇게 좀 얘기를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